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회 가톨릭 한동대학교 실험실 창업 이노래 비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이곳은 가톨릭 한동대학교 창조관에 위치한 스튜디오입니다. 현장에는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강원 지역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이 최소 인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대로 패널 세 분이 포럼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왼쪽부터 먼저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반갑습니다. 창조경제센터 한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강원 테크노파크 지역산업추진본부 박영아 본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테크노파크 박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톨릭 한동대학교 창업지원단 강신수 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신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은 저는 가톨릭 한동대학교 창업지원단 이노랩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대식 교수입니다. 시간 내주신 패널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지금 4시가 막 넘어갔는데요. 오늘 이노래 비즈 포럼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출연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에서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가톨릭 한동대학교가 올해부터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포럼입니다. 아시는 바 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관광 분야에 이어서 지난달이죠. 8월 달에 융합기술,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 이어서 이번이 바로 세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는 강원 지역 창업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생중계 상황 때문에 보다 많은 분이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튜브 생중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로컬, 새로운 미래, 그리고 스타트업입니다. 참고로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책 제목이 같은데 지역의 기술과 자원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또 새로운 영역, 뉴 섹터를 개척한다면 지역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건강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강원도에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먼저 이 책을 발간한 한종호 센터장님, 시청자분들에게 센터를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요. 왜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됐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2015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가 이 창조경제라는 것을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전국 17개 시도의 그 혁신적인 창업을 좀 장려하고 지원하는 네.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진 데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이고요. 왜 뭐 그런 우스개 있잖아요. 뭐 창조경제란 말은 도대체 뭐 무슨 뜻인지 그렇죠. 모르겠다고. 근데 왜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특히 로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을 썼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로컬이다, 네. 지역이다. 네. 그러니까 대개는 기업과 지역의 관계라는 것은 기업이 창업을 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지역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준다. 되게 이런 관계 속에서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기업 활동에 혹은 창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가 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낸 말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특히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꾸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네. 이 이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찾다가 그 토론될 결과물로
인간이 가진 그러니까 경제 3요소라고 하는 토지노동 자본에다가 더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것을 더해보자.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창조 경제, 원래는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받아들인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이 됐고, 그게 지금의 이제 기술 혁신은 기술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앙코르와트라는 문화재 유산을 지키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앙코르와트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교육을 해주면 그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팔고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앙코르와트 문화재를 더 보존하고 깨끗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그래서 지역도 살고 문화재도 지키는 하나의 이제 작은 모델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성을 강조하는 게 창조 경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서도 지역이라는 자원, 지역이라는 특성을 좀 살리는 그런 창업 모델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난 7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을 했고, 그걸 정리한 책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 경영학의 분야에서도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좀 연구한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략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것도 그 중에서도 연구 분야의 또 하위 연구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기반한 그 하나의 개개인 기업들을 보지 않고 지역 전체를 창의적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2006년 미국의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얘기할 때만 해도 과학기술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한 두려움과 좀 희망이 있었고, 불과 5년 전이죠,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지면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의 융합으로 탄생한 다양한 기술 가지들이 있었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그리고 가상현실, 드론, 뭐 이러한 혁신 기술들이 산업은 물론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몰고 있는 가운데서 지역의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정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 그런 관련된 책이 출간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이 책이 비매품입니까? 이 책은 그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제가 11,000원. 예. 11,000원. 예. 저희가 이제 받아본 책은 이제 비매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것은 이제 예. 저희가 그 유관기관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창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따로 이제 비매품을 몇 권을 만들었습니다. 예,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서적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센터장님이 오시면서 저희 대학에 한 40여 권의 관련 이 책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또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책을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 창업 지원을 얘기할 때 또 강원 테크노파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지역 산업 추진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하 본부장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 테크노파크에서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와 밀접한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먼저 강원 테크노파크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산업추진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 테크노파크는 2003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19개 테크노파크가 지금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강원 테크노파크는 강원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하는 정책기획 사업과 그리고 기술혁신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뉴딜 산업인 액화수소,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 의료 분야의 규제자의 특구 사업과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태백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지역의 혁신 기관으로서 그리고 혁신기관, 글로벌 혁신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역산업추진본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 지원, BR&D 지원 사업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기술 지원, 그리고 자금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지자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기술 이전과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강원형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기업 자금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일이 지금 듣기만 해도 대단히 많고 또 혁신 사업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적합한 전략 산업 분야의 육성에도 큰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홈페이지를 잠깐 봤는데 물론 알고 있지만 조직도를 한 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아주 촘촘하게 조직의 분야도 많고 담당 에리어도 상당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창업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강원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기관 간 이제 시너지 효과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강원 지역의 대학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연구자와 교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업화시킬 수 있는 유망 기술 발굴이 바로 그것인데요. 대학 내에 산학 협력단도 있지만 또 창업지원단이 설치된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모신 강신수 창업지원단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대학 내 창업지원단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학의 그 창업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대학 내 창업 교육부터 지역에 있는 창업 기업을 지원해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이런 많은 역할을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2016년도죠. 그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이렇게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한종호 센터장도 그때 처음 뵙고 인사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기억나요. 벌써 그게 6년 전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그 매년 20개에서 30개 정도 이제 그 초기 창업 기업을 저희들이 우수 초기 창업 기업을 선발해서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주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조력자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그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 사업 중에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사업화 시켜서 이제 창업을 하고 그리고 청년 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게 대학생들이 지금 구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창업 교육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이 학부생들의 이제 창업 교육을 하고 이제 창업 성과 실적은 저희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바로 졸업 후에 창업하는 것은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좀 그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조금 더 우선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바로 창업해서 아주 그 성공한 청년들도 보면 이 나름 이렇게 보람도 느끼는데 그 중에 그 한 2명 정도를 소개하자면 전창대라고 그죠? 잘 아시고 계시죠? 이분 여기가 이제 창업 동아리부터 강원도 대학생 창업 경진대도 나가고 수상받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서
보육도 받고 예, 저희 그리고 입주기업이었습니다. 예, 일반 아, 입주기업 그렇습니까? 보육도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대학에 와서 창업선도대에서 사업화 지원금도 그렇죠. 받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강원 벤처 창업펀드도 네, 받는 투자도 아주 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청년 창업가로 이렇게 네네.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회사, 나이가 회사명을 좀 소개를 예, 해드릴까요? 더 픽트, 아, 더 네. 픽트라고 네. 전창대 대표고 나이가 29살이죠. 네. 어휴, 젊은 아주, 청년 예, 기업가네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대학의 창업 동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고 있는 길이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 이제 박철균 대표는 이제 30살이에요. 30살인데 이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시작해서 지금 웬만한 그 큰 행사를 다 광고 기획하고 하는 아, 이렇게 네. 이 강릉에서 꽤 이제 또 유명한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직원이 0명인데 지금 8명 그리고 매출은 5억 원 이렇게 달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더픽터 전창대 대표는 3년 만에 고용 인원 1명에서 지금 14명, 매출은 3천만 원에서 17억 원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창업보다는 취업을 하지만 그래도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6년부터 이런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름 그 창업 생태계 이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좀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과 열매를 좀 보고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대학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 또 대학의 어떤 기구 내 창업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들이 점점 확대된다는 것,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청년 창업가 두 분의 성공 사례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사실 창업 전 주기로 보면 이것이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어떤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그렇죠. 역할이 좀 더 예, 그리고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배출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네. 대학이 그 지역의 어떤 창조 자산을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출된 팀들이 그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가 그걸 이제 뭐랄까 계속 지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제 창업 지원 기관들이 각자 적절한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달 체계를 갖고 그것을 후속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에서의 어떤 네. 네트워크 네. 이런 걸 만드는 게 창업의 생태계인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신수 교수님이 이제 주도하는 그 BI 협의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다른 혁신기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 이제 같이 함께 나눌 이야기 중에 한 테마, 주제가 네네. 바로 이제 네트워킹인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걸로 각 기관들의 좀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시고 성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주제, 로컬, 새로운 미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책 소개도 좀 해주셨고요. 한종호 센터장님, 강원도가 많은 아직 변화를 맞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상에 특히 이제 산업 분야는 기업 규모나 기술 개발의 한계 뭐 이런 몇 가지 벽에 막혀서 아직 성장 속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 네네. 지역 자원을 재발견하고 확장성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자존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 뭐 해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럴 때 결국 다 다른 사람 비교하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도 저거 해볼까? 네. 계속 이렇게 이제 남 따라하고 그 비교 지옥에 빠지게 되고 더 괴롭고 이제 네. 근데 우리나라 지역이 딱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우리 지역이 진짜 갖고 있는 강점,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너무 없어요. 네. 그냥 다른 지역에서 뭐 한다 그러면 따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뭔가 그냥 어디 그 외부에 보이기 좋은 멋진 거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난 이제
그 경제개발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중앙 집중적인 경제, 그렇죠. 그다음에 네. 특정한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이라고 부르는 대기업들을 육성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장남만 대학 보내고 네가 알아서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학비 보내. 왜 이런 식을 하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런 거예요. 대기업들 특혜 줘서 키우고 니들이 중소기업들 다 하청해서 먹여 살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라는 것은 그냥 하청, 그러니까 제조 기지 역할, 네.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들 중앙에 공급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서울 가고요. 지역은 그것을 그 하청 기지 같이 그런 역할만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이 자기 전략을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지방 세제 구조가 지방에서 걷는 세금이 다 중앙으로 가고 실제로 지방에 떨어진 세금은 너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어떤 군 같은 경우는 세금 걷어서 공무원들 월급 주면 돈이 하나도 없는 군도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러니까 국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비는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꼬리표가 달려 있어서 이것 만들어 그럼 돈 줄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필요 없이 그냥 국비를 얻는 것 자체에 목을 걸다 보니 네. 계속 자기 뿌리를 내리고 롱텀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산업을 키우려는 시도를 못하고 그냥 돈 주면 뭐 해보고 돈 주면 뭐 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원점을 되풀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우리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때도 자기가 자존감을 갖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지역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게 뭔가를 찾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꾸면 거기서 지역 산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도 더하고 창의성도 더하고 하면 그 지역만의 산업이 꼽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창의력 또 그러기 위한 발상의 전환 네네.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지역을 확장한다. 그런 맥락과도 좀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시청자분들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하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토론 중에 좀 나왔지만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창업 교육, 이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의 본질적인 질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신수 단장님, 대학 내 창업 교육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동로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고 또 많이 같이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더하기 창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대학 내 창업 교육 어떻게 달라지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그 더하기 창업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저는 조금 더 풀어보면 가치를 더하는 창업? 요 정도 제가 말씀을 오늘 한번 띄우고 싶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하면 모든 것이 이제 한 단어로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융합. 기술 융합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여기에 우리가 로컬에서 이제 지역의 창업을 보면 어떤 그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해서 이 가치를 찾는, 공유하는 그런 소비자를 만드는 게 그 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자기만의 시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부가 이 창업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기술 중심이에요. 물론 가치를 더하는 거에 기술도 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가치는 기술보다 더 저변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원하는 기관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을 주로 지금 지원하는 입장이냐면 투자도 그렇고 투자 생태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억 매출을 기업 하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죠. 1억짜리 매출 올리는 100개 기업을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0명을 고용하는 기업이 하나가 보다도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 10개가 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지역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창업 이런 것을 이제까지 교육을 좀 시켰다면,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교육을 좀 시켰다면, 가치 중심의 교육, 이런 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물론 저는 이제 비중을 한 5대5 정도까지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5대5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창업 지원도 그렇고 거의 기술 중심이 8입니다. 8. 잘 봐줘서 지금 8인데 사실 9인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에 관한 이 얘기도 사실 한정호 센터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저도 그것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한정호 센터를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존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중기부에 건의가 들어가서 지금 중기부에서 작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눈을 이제 그쪽을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대학 교육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티브 잡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발명보다 발견이 중요하다고. 그 발명은 사실은 기술적인 혁신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입장이라면 스티브 잡스는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가치들을 발견을 하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폰도 사실은 뭐 전화기 다 있고 카메라 다 있고 다 있는 거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이 있을 것이고 가치가 있을 거는 걸 발견한 건데 이러한 그 발견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 양성, 좀 이 어떠한 거를 우리가 현상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기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학이 그 창업을 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각각의 전공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전공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창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창의력 또 어떤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인력을 기초 인력으로 튼튼한 기초를 달 수 있는 인력으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그리고 이 됩니다. 책에 또 대학의 창업에서 이제 그 로컬 그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좀 소개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보면 우리가 자연에서 우리 주로 이제 보고 가는 관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쉬는 것도 더하고 힐링도 더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폐 공간을 이제 살려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그 폐강 지역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있는데 이 폐 공간이라면 옛날에 숨은 추억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 추억을 스토리화해서 상품화해서 그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하는 또 사업이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기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다. 근데 단지 함께 우리가 삶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하고 서비스했을 때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강릉에 보면 순두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순두부로 무엇을 융합할 수 있는 게 상당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 성공사 짬뽕 순두부. 짬뽕에다가 예. 순두부를 섞었어요. 그 집에 줄 서서 먹어요. 융합이죠. 예, 예. 그리고 그 광덕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모르겠는데 소순이라고 있어요. 소순이가 뭘까요? 소머리곰탕에 그 순두부. 그래서 그것도 특허 냈다고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소순이. 또 순두부에다가 아이스크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순두부를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은 것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 교육이 좀 그렇죠.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네, 말씀으로 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특히 대학 내에서는 그런 창의력을 발상으로 기본으로 하는 교과 과정들이 많죠. 그렇죠. 그중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네. 그 창의적 종합 설계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죠. 아이템, 네. 아이디어로 좀 도출이 네, 되고 네. 관련 그 지역 기업, 식당 아니면 그렇죠. 어떤 네, 네. 그 조직에 가서 관련 내용들 실제로 경험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거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창업 교육에 대한 대학의 변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경영은 물론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 후속 R&D 또는 또 창업과 경영 역량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박영하 본부장님,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도 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뭐 성공한 기업 사례를 한두 개 기업 소개해 주신다면. 저희 강원 테크노파크 하면 먼저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기업이 휴젤이라는 기업들 아마 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네. 휴젤. 휴젤. 휴젤이라는 예. 휴젤. 보톨렉스를 생산하는 네네. 보톡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01년도에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전문 기업이고요. 강원도에 소재한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희 테크노파크 입주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2006년도 춘천 테크노파크 GMP 시설을 구축을 하면서 네. 입주를 했고요. 창업 초기에는 R&D에 집중을 하면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영상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보툴렉스를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거두농공단지에 자가공장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속하게 성장한 기업이고요. 2015년도에는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매출이 한 2천억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 2조 정도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고용된 인원은 한 460명 정도 네. 되고요. 필러 그리고 화장품 생산을 통한 세계적인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성장하는데 강원 테크노파크의 역할은 기술 및 경영 지원, 그리고 교육, 생산 인프라 지원,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세존 F&B라는 홍천 남면의 화전 농공단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세종 F&B. 네, 세준 F&B. 세준 네, F&B. 네네.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누룽지, 떡볶이떡, 그리고 즉석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예. 대기업의 OEM으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한 5배 정도 뛰어서 한 190억 정도의 매출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현재 한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그간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예, 사업을 네.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스타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기업 성장 전략 수립과 그리고 자체 브랜드로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R&D 지원 사업으로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지역의 인재 채용을 적극적으로 좀 했고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 매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존 F&B는 강원형 펀드 조성에도 앞장서서 투자를 했던 네.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요. 강원도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들은 그 앞에 먼저 첫 번째 소개한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2006년이면 거의 14년 정도밖에 창업한 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산이 1조이면 거의 유니콘 기업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강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3회 가톨릭 관동대학교 실험실 창업 이노래 비즈 포럼을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중계 시스템은 가톨릭 관동대 실험실 창업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교수님께서 지금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요. 작년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형 스트리밍 방송 및 고객 지원 시스템 개발을 연구 과제로 선정이 돼서 과제를 모두 마치시고 지난 3월에 교원 창업을 하셨습니다. 실험실 창업은 이처럼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대학원생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시제품을 완료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사업 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 포럼 주제인 로컬 새로운 미래 스타트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직원 2명도 고용하시고
매출도 달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더 성공가도 부자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메모를 전달받아서 궁금하신 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는 아이디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첫 번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역의 창업자원 발굴 역할을 지금 센터가 하고 있는데 자원 발굴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센터가 사업의 개수로 꼭지수로 보자면 한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누자면 기술을 자원으로 하는 소위 이제 기술 창업 네. 위에 한 덩어리 절반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까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지역 자체를 자원으로 하는 네. 로컬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나머지 절반 네.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기술 창업은 그 기업의 발전 단계,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비 단계인 경우, 그 다음에 초기 단계, 그러니까 예. 데스밸리를 아직 넘기 전쯤에 있는 되게 창업 1년 차에서 3년 차 정도 네. 의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 또 예. 혹은 도약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 이렇게 3개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그 연초에 공모를 해서 네. 1년 내내 이제 그 보육을 하는 소위 엑셀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펀드, 혹은 아까 박영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강원도청이 만든 지역 청년 기업 창업 강원형 창업 펀드가 펀드. 있습니다. 네, 그 네, 중에 네. 그게 50억, 100억 세 개의 펀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50억짜리 펀드를 저희 센터가 소풍 벤처스라는 전문 투자사랑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수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인 로컬 기반의 창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비 단계 창업을 이제 강원도에서의 창업을 탐색해보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그 트랙하고 네. 이미 창업을 했는데 좀 더 그 사업의 가치를 높여보고 싶은, 그러니까 밸류업 혹은 스케일업을 하고 네네. 싶은 창업자들을 위한 트랙, 그러니까 예.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여기는 주로 이제 멘토링을 저희가 좀 세게 붙여서 네. 마치 뭐 백종원의 골목식당처럼 전문가가 가서 예. 이건 좀 이상해, 이것 좀 바꿔봐라고 그 아주 깨알 멘토링을 해서 그걸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사업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되게 공공사업이 그 지원금의 회계연도 때문에 네.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들은 저희 센터 자체가 이제 저희 센터는 민간기관입니다. 저희가 네. 공무원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의 측면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번 선발이 되면 저희끼리는 뭐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다, 뭐 저희끼리 그런 말을 쓰는데, 한번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 그 성장 단계에 맞춰서 매년 작년에 이만큼 성장했으면 이듬해에는 거기에서 다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그 기업 연혁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관심 있으신 어떤 기업가들, 경영자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좀 볼게요. 역시 두 번째 질문도 우리 한종 센터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강원도가 땅이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그런 소상공인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게 되게 사업할 때 핸디캡이지만 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잖아요. 연결돼 있죠. 예,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처음에는 저희 센터를 네이버랑 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의 조력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소위 모바일 커머스, 네.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기법 기술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있고 혹은 너무 바빠서 온라인 대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그 온라인 커머스 마케터라는 네. 일종의 새로운 직역을 좀 만드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제 집중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석 달 동안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작대기 같이 매칭해서. 1대1 매칭을 네. 해서 그분들의 매출 늘려주는 예. 일종의 실습 과정을 갖게끔 하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 실습 과정이 끝나면 아예 전문적인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그 수익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비전을 갖고 강원도청이랑 함께 네. 마케터 양성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 하나를 던져서 한 3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건 그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창업 2년차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신기술 개발과 창업 성장을 하고 싶은데 기업 연차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 R&D와 자금 문제가 기업가들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 프로젝트 수혜 절차가 무엇인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설명이 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를 좀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 강신수 단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저희 나라만큼 정부 주도형, 정부 재정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데요. 네.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부터 시작된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 창업을 최초로 한 거죠. 창업의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예를 기업을 들면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업의 기준은 옛날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창업하게 되면 창업을 인정을 해주고 다른 지원 사업 받고 할 수 있는데 이 생애 최초는 모든 걸 다 떠나서 딱 한 번 처음 창업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업이 왜 나왔냐 그러면 처음 창업한 사람들이 2번, 3번 창업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탁 시작한 사람들이 지원받을 길이 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모든 지원 사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정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나온 게 이제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데 여기 내년도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이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이라고. 창업을 전혀 안 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데 창업 아이템을 어떤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요 예비 창업은 강원도에서는 지금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또 네. 도에서 비슷한 사업도 해요. 네. 도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창업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예비 창업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예비 창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지원받는 금액은 기업마다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한 5천만 원 평균 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생애 최초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2천만 원 정도 지금 해서 진행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했잖아요. 예비 창업자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바로 한 5천만 원 받고 어떻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종의 약간의 시드머니가 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이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네.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희 대학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년 미만, 그러니까 1년에서 3년 미만,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지원해서 선정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이것도 한 평균 한 6천만에서 7천만 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물론 1억이지만 네. 평균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약 창업 패키지라고 그 7년 미만,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 기업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고 성공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도약 패키지에서 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최대 그 기술의 아이템이 뭔가에 따라서 이제 3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잘 되고 있고요. 이 도약 패키지에서 이 눈에 띄고 성공하게 되면 TP가 가서 탁 픽업해서 키워줍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예. 네. 그래서 만약에 TP 다 눈에 들었다 그러면 거의 뭐 성공한 거나 다름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요. 네. 하나 지금까지 빠뜨린 게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랑 비슷한 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창업 사관학교. 그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중진공에서 그 사업비는 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서 주관 기관은 경제진흥원에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에 그 도전을 하시는 분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 도전하시는 분이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은 안 되는 네, 겁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줄기만 얘기했는데 중간중간 뭐 R&D 지원 사업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예. 또 중간중간 또 그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만 하시고 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돈을 들여서 처음 창업을 시작하면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조금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버스 떠났다는 말을 쓰잖아요. 버스 떠나 안 오잖아요. 버스 떠나면 그다음 택시도 옵니다. 잘하면 또 KTX도 와요. 또 비행기도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버스 떠났다고 한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뭐 택시도 오고 KTX도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보라는 말은 정보의 부재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 직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선정이 됐습니다. 먹튀가 가능합니까? 그 참 우리가 먹튀 인분을 골라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먹튀를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먹튀는 지금은 옛날에는 먹튀 하시는 분이 좀 계셨어요. 사실은 그 없다는 게 거짓말인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선별해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판정하기 전에 네. 진행 과정에서 네, 멘토링 네, 과정에서 네, 그런 네, 것들을 걷어낼 수 있고 네. 요놈 걸렸다 하면 딱 죽는 건가요? 그냥 사업비 한수고요. 사업비가 한수된답니다. 사업비 한수고 취소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다른 좋겠습니다. 재정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드론을 운영해서 위치 기반 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공부하시는 분이네요. 석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혹시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지원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박영하 본부장님, 네. 예, 설명 답변 좀 창업 부탁드립니다. 초기의 지원 사업은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I 센터, 대학의 BI 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ICT 기반의 빅데이터 창업벤처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있군요. 이 사업이, 네네. 기술 지도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창업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네. 저희가 이 별도 사업으로 이제 에로 기술을 또 발굴을 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 닥터도
것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기술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 닥터라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좋은 역할을 하시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쫓기 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로컬 새로운 미래 스타트업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 내부의 동력, 또 지역 자원의 발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문제 의식을 이렇게 가졌다면 과연 해결책은 뭔가, 솔루션이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한종호 센터장님, 아무래도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또 조직 문화도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제가 최근에 본 그 뉴스 중에요. 그 탤런트 최시라 씨 아시죠? 최시라. 네. 예, 최시라 씨의 남편인 김태욱 씨가 맞아요. 그 어떤 화장품 회사를 하는데 코스닥 상장 그 심사에 통과했다는 기사를 아, 네네. 읽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 2016년인가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때 매출이 한 5억, 7억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에 2020년 매출이 770억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원래 화장품 사업을 하던 분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나 봤더니 인플루언서를 네네. 하고 함께 예. 이제 소위 요즘 이야기 많이 뜨고 있는 그 미디어 커머스, 예를 들면 뭐 라이브 예. 커머스라든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적인 기법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 예. 위주로.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뭐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뭐 좋은 물건을 만든 사람이 내 물건 정말 좋아요, 사세요. 그러니까 메이커가 이렇게 이제 푸시하는 마케팅을 네네. 해왔다면 지금은 요즘 세상은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유통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취향을 중심으로 그걸 끌어들이는 마케팅이 이제 필요한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태욱 씨가 인플루언서와 함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소비자들에게 푸시 마케팅을 잘 해주니까 네. 폭발적인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네. 근데 진짜 제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지역의 이런 그 자원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비자의 소비로 이끌어지게 하는 그 어떤 그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여러 네. 기관들 혹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학의 창업 지원단 이런 것도 저는 학생들의 창업이 소비자한테 이어지게 하는 데 어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개는 그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사실은 행정기관의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어떤 수행 조직 역할 정도 네. 하는데 그치는데 그보다는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 창업자와 그다음에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의 수요를 좀 더 예민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창업자들에게 전달해서 그 최적화된 물건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중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창업 생태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냥 단지 그 기업 창업의 밸류체인 속에서 뭐 창업자, 뭐 엑셀러레이터, 그다음에 소비자 이런 그냥 어떤 분절된 역할 관계로 보지 않고 이걸 그런 이 새로운 뉴 섹터라고 부르면서 이런 새로운 중간자 인터미디어리가 시장 전체로 활성화를 끌고 가는 어떤 시장 구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백종원 씨가 골목 시장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백종원 씨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씨는 한 개인이지만 그게 좀 더 하나의 기능으로 구조화된다면 잘 그 설계가 된다면 지역의 창업자들이 좀 더 소비자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틈새가 브릿지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이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이나 어떤 지역의 혁신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해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식으로 그냥 매년 정해진 사업을 그냥 매뉴얼에 따라 또박또박 하는 그런 조직 문화, 네. 그런 조직 운영 방식을 뛰어넘어서 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계속 빠르게 변해가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그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그 메이커 혹은 창업자들의 노력이 잘 연결될 수 있겠는가. 네. 그 부분을 유연하고 기민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게 만들어진다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물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해내는 것. 네네.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 물론 고인이 되셨지만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네. 사시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력, 역발상,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로컬의 미래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실 텐데요. 우리 강원 테크노파크 지역 산업 추진본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 특히 이제 로컬 인재 발굴과 기술 혁신 차원에서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발상, 창의력, 도전 정신은 프로젝트 성공의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업 계획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질문에서 분석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를 객관화하고 또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지역경제 분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리사스라는 이 시스템은 지역의 산업, 인구, 네. 관광 등의 빅데이터를 집약해 시각화한 시스템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는 것,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 기술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나를 넘어선 기술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골프의 유명한 격언이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여기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려울 때 기본을 생각하는 그 기본 정신들을 방금 저도 잊고 있었던 걸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눈 동안에도 앞서서 이제 저희 토론 주제에서도 좀 나와 있었는데 창업 기관 각각의 기관들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유기적인 연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로컬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앞선 설명에서도 좀 강조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지역의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강진수 단장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그 기업을 창업 지원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창업 지원하는 기관을 우리가 이제 공급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이제 수요자로 봤을 때 과연 이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가에 대한 제가 반성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받고 또 그러니까 예산을 한 해 안에 회계연대에 소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하다 보니까 이 공급자 중심에서 우리가 편하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실제 기업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한 적이 없는지 그런 데한 반성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창업 지원하는 기관이 강원도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강원 창조 경제센터 TP 있고요. 저희 뭐 각 대학의 창업 지원단이 있고요. 또 소위 창업하기 전 저희 창업 지원단이 있고요. 보이센터 있고 그래서 크게 작게 상당히 기관들이 많은데 이 기관들이 각자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유사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이 중복된 그러니까, 것들이 중복된 있겠죠. 것도 네. 많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네트워킹 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고 협업 필요하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목적이 그거야 될 것 같아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공유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뭐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네트워킹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낸 건 네트워킹이 아니라 정말 이 네트워킹을 위해서 정말 이 네트워크가 살아 숨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기업이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예. 네. 네. 물론 이런 네트워크 기관 간의 뭐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자, 고객은 아마도 기업 네. 또는 희망하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될 텐데 조금 전에 우리 한종호 센터장님께서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고객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라는 관점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유관기관들끼리 협력이 많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내셔서 이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톨릭 간동대학교 실험실 창업 이 노래 비즈 포럼 로컬 새로운 미래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덧 지금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각각 1분 정도 마무리하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겠는데요. 먼저 우리 한종호 센터장님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이제 기관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벤치마크 좀 그만하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벤치마킹이라는 게 선두주자를 빠른 시간, 단시간 내에 따라잡기 위한 일종의 이제 베스트 팔로워 그렇습니다. 전략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미 이제 가장 선진국의 수준에 와 있고 이제 더 이상 베낄 게 없는 경제 단계까지 와 있고 이제는 소위 뭐 퍼스트 펭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미답의 영역을 찾아가야 될 단계에 네.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다른 사람 걸 요즘 트렌드가 뭐야? 다른 사람들 뭐 하고 있어? 라고 자꾸 남의 밥그릇 넘보지 말고 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역은 뭐가 강점인가? 내가 뭘 하면 남과 다를 수 있나? 네. 라고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경화 본부장님도 말씀 1분 정도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간한 책자 로컬 새로운 미래가 포럼의 주제이자 이 포럼의 모티브가 된 것인데요. 네. 책을 보면서 저는 이 창업기업이 작은 보석을 연결하는 지역이라는 귀중한 보배를 만드는 과정으로 풀이가 됐다라고 네.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로컬이라는 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네. 재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코로나로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자리가 작은 희망이 불씨가 되어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희망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가톨릭 간동대학교 창업지원단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진수 단장님. 예. 저는 이렇게 시간이 언제 이렇게 1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시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한종호 센터장님, 박영 본부장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저희 포럼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한번 또 뵙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세 분의 마무리 말씀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좀 넘죠. 진행된 뷰지 포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
로컬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저희 가톨릭 한동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이노랩 지원센터는 오늘 주제처럼 로컬의 미래와 스타트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삼 더 가져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제 로컬, 새로운 미래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토론 내용은 CKU 이노랩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제4회 비즈 포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